번호 10료 함께 보고 있습니다. 65번째 편지, 장선기 학사께. 예로부터 크게 통달한 사람은 홀로 들어 은밀히 전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홀로 벗어난 한 수이며 지극히 힘을 덜은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는 기연에 투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에만 힘을 쓸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향상과 향하, 이와 성, 현과 묘, 정과 편, 주와 빈 따위에 수많은 언어 작용이 있겠습니까? 뭘 그걸 따지고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기 바쁘지. 여기 탄수화물이 얼만큼 들었고 지방이 얼만큼 들었고 그거 따지고 있냐. 해회가 일어나면 이치로 따져서 하는 것 일어나면 바로 굴레가 되어 다시는 자유로움이 없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본분 작가는 결코 다른 사람의 낚싯바늘도 물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올가미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오로지 스스로 환하게 비춰 가슴 속에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홀로 높습니다. 털끝만큼도 남은 것이 없기에 그걸 홀로 높다라고 한다. 또한 만법과도 짝하지 않고 일천성인들과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탈백정로 분명하게 벗어나 청정함을 드러내. 탈백정로 한자가 오탄지 한글이 오탄지 탈백로정 뭐든 잠연 깊고 고요해서 텅 빈 듯 몰입한다. 잠연허응 하지만 인연에 따르고 근기에 응할 때에 이르러서는 마치 칼 수레바퀴를 날리는 것 같고 불덩어리를 모으는 것 같으니 이와 같이 홀로 높다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그러면 일체의 만법 그 어떤 것과도 짝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일천성인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하고 분명해서 청정하다. 내지는 함은 있는데 그것이 또 텅 빈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깊은 가운데 응함이다. 근기에 응할 때 인연에 따를 때 여기에 마치 칼 수레바퀴를 날리는 것 같고 불덩어리를 모으는 것 같으니 어찌 곁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입 벌리고 입 다물고 유무동정 피아 움직이고 고요하고 너다 나다를 한꺼번에 모두 끊어버려야 한다. 이런 까닭에 말후 일구가 뇌관에 이르렀으니 요긴한 곳을 꽉 잡아 성인도 범부도 통하지 못하게 하라. 낙포 원한 말씀. 그래서 이런 까닭에 이런 말씀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 다 지금 쭉 편지 서두에 말씀하신 이런 뜻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이것을 일러서 일구라고 하고 정위라고 하고 정문이라고도 하고 금강왕이라고도 했던 겁니다. 이 뜻을 알아서 뛰어나게 꿰뚫어 통하면 정진의상 뜻정자 정진 그런 띠끌들 또 생각과 뜻 견해 승지 이겨먹는 지혜 자연이 녹아서 융합되고 때에 맞게 너그럽고 넓은 대자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자신의 수행을 다하고 이로써 나라를 바로 세워 편안케 하면 편지 받는 분이 장선기 학사 이게 전부다. 자기 수행으로도 그러하고 나란 일로서도 그러합니다. 그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지위와 덕망이 더욱 융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는 더욱 바르게 되어 그 공에도 머물지 않고
공을 세우다 공. 또 그 덕도 가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씀씀이가 바르게 되었다 함은 뭐냐? 그러면 공과 덕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만세가 한때 1년만, 1년이 만년, 만년이 또 한 생각입니다. 시방세계도 오히려 눈 깜짝 하는 사이에 있고 조화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운영할 뿐이니 하늘을 돌리고 땅을 바꾸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집어넣고 대천세계를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어찌 어렵다 하겠습니까? 쥐락펴락 신족통을 부림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은 손바닥 안의 일이다. 이미 깊이 살폈으면 다시 이것을 바탕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단련해서 더욱더 역량을 발휘토록 하되 정신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태연히 대정, 대선정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 이번 생에서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미래 새가 닿도록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이상 관건이 아니다. 그러면 눈 깜짝하는 것이 그러면은 다 덮는다. 미래 새를 다 덮는다. 늘 대정 가운데 머무는 거다. 같은 길을 가고 왜 이번 생에서만 그치는 공을 세우고 공을 쌓고 또 덕을 쌓고 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생을 넘어서는 미래세가 닿도록 이어지는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것을 증득한 이를 만나면 들어 보이지 않아도 알고 말하지 않고도 개합하게 되니 이것을 내버려 두고 논하지는 마십시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열애의 은밀한 말을 가섭은 감추지 않았고 가섭이 홀로 감출 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천축 3장 단무참이 번역한 천축국의 그럼 3장 법사예요. 여기 단무참도 대반열반경 가운데 열의 성품 가운데 그때 가섭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마가섭이 아닙니다. 가섭 보살은 이미 호칭이 보살이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 세존에게는 비밀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 세존께는 밀어만이 있을 뿐이지 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밀한 말씀만 있을 뿐이지 밀장은 없다. 비유하면 환주의 기관목인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예요. 환주의 기관 목이 나무로 만든 인형 인간이다. 기관 장치 나무 인간과 같아서 사람들이 비록 몸을 굽히고 펴며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쳐다보는 것을 볼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그렇지 않아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지견을 얻도록 하는데 어떻게 모든 불세존께 비밀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섭보살이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거 길어요. 다 보죠. 뭐. 가섭을 찬탄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제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진실로 비밀지장, 비밀의 장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마치 가을 보름달이 허공에 드러나 청정해서
가리는 것이 없이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가을에는 뭐 구름이 없어서 그러면 달이 잘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말로서는 밀어는 있을 수 있지만 밀 없다 그러니까 가소보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훌륭하다라면서 맞아. 열의 말 또한 이와 같이 열고 밝혀서 드러내어 청정해서 가리는 것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비밀장이라고 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히 통달하면 장이라고 이름하지 않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많은 금과 은을 쌓아두고 그 마음으로 아끼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베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쌓임을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오랜 세월 금, 은 쌓아두고 아까워가지고 베풀지 않으면 그게 비장이다. 열에는 그렇지 않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묘하고 보배 같은 법을 쌓아 마음으로 아끼는 것이 없이 항상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주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열애가 비장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신근의 그 몸뚱아리를 온전히 갖추지 못해 혹 눈 하나, 손 하나, 발 하나 없으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애는 그렇지 않다. 정법을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열애의 비밀스러운 숨김 비장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또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이 남의 재물을 많이 빚을 준 사람이 무서우면 숨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열애는 그렇지 않다. 일체 중생의 세간법은 짊어지지 않고 설사 중생의 세상을 벗어나는 법을 짊어질지라도 또한 숨기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항상 중생들에 대해 외아들이라는 생각을 내어서 위없는 법을 연설하기 때문이니라. 섬남자여 비유하면 재물과 보배가 많은 장자가 오직 아들 하나만 있어 마음으로 깊이 애지중지하면서도 정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보배들을 모두 다 쓰는 것과 같이 열애 또한 그러해서 모든 중생 보기를 외아들과 같이 하는 것이니라. 어쩌다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지? 뭐에 대한 추석이죠? 편지에서 열애의 은밀한 말을 가섭은 감추지 않았고 가섭이 홀로 감출 수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출처 대반 열반경의 요 내용을 가지고 뭐 또 어디 누군가 다른 선사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다. 열애의 은밀한 말을 가섭은 감추지 않았고 가섭이 홀로 감출 수도 없다. 밀창 내지는 뭐 밀어 못 알아들으니까는 밀어일 뿐이지 감춘 적이 없다. 감춘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다 갖다 붙이는 말이다. 이것이 그래서 은밀한 것입니다. 왜 은밀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본문은 한 문장이 전부였지만 대반 열반경의 한 꼭지를 봤습니다. 장선기 학사께 보내는 편지가 대략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거는 앉아가지고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쫓아가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두 끊어버려야 합니다. 본래 비밀인 적 없는
그 말들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그게 다 말 쫓아가는 겁니다. 66번째 동감 거사께 학사대부들이 서로 만나 이와 성에 대해 이치와 성품에 대해 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근본에 가까워지면 지견을 넓히게 됩니다. 지견을 넓히고 싶죠? 그러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치와 성품에 대해서 찌지고 뽑고 논할 게 아니라 그저 근본에 가까워지면 됩니다. 유학은 유학인데 그러면은 이제 통한 거예요. 세상 일에 통달하고 실행력이 있는 유학자, 박식한 학자. 겸해서 하늘과 인간의 경계를 꿰뚫는 현묘함을 경험하게 되면 경계를 꿰뚫는다. 하늘과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현묘함을 경험하게 되면 삼교를 함께 보아 유학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저술토록 해서 후대에까지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지만 절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살펴보면 태청해서 어진 법을 닦는 데는 지극히 얕은 바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그 앞에 말을 조금 정정을 하면 학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치와 성품에 대해서 논하다가 좀 그럭저럭 이치를 가지고서 근본에 가까워지면 지견을 넓히고는 신이 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저술토록 해서 책 쓰기 바쁘다. 후대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직접 절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극히 얕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고 이야기거리로 삼으면서 더욱이 입으로는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 그저 승부다. 왜 그렇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냐. 남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동료들을 굴복시키는 데 쓰면서 악연만을 증장하려는 것은 모두가 정인 바를 정 원인인이 아닙니다. 비록 장님보다는 현명할지라도 뭐 똑똑한 거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바도 모르면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열심히 이치와 성품 가지고 논해서 성취를 하고 책을 남기고 나아갈 바는 무덤이다. 제멋대로 자기의 짧고 천박한 견문으로 남을 회방하고 헐뜯는 겁니다. 또한 인과에도 어둡고 어리석어 세속의 흐름에 떨어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유마대사나 극고독 장자,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같은 부류들은 도과를 증득해서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거사면서도 눈뜬 훌륭한 분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설명으로 달려있는 말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말인지 아무튼 진실로 마음을 텅 비우고 몸을 깨끗이 해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물러나 품었던 지혜를 잊고 개앞에 증득하고 실제 경지를 밟아 육근과 육진을 꿰뚫고 재주를 끊어 옛사람과 짝이 된 이들 뒤에 유마거사, 급고독 장자 요런 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에 붙는 이러한 이들 유마대사나 급고독 장자와 같은 부류들은 세간 출세간을 뛰어넘었다. 편지받는 분은 지금 동감거사. 잠시만. 예를 들면 당나라의 배상국 배유거사 육근
북긍대부 진조상서 왕경상시 우양양 이습지 또 정우 또 위주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스님 아닌 또 훌륭한 수행자들이죠. 왕경상시는 왕경초 위산영우에게 사사하여 깨달음을 얻음 상시의 직무를 맡았으므로 왕상시라고 함. 기억이 흐릿하지만 더 유명한 왕상시는 따로 있다라는 주석을 우리 서장을 볼 때 시기상으로는 이제 안 맞는다 이거죠. 요때 언급되는 왕상시하고 여튼 이습이발이라고 뭐 그럭저럭 소개는 있지만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몸소 참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으며 평생토록 우리의 부처님 종지를 받아서 썼습니다. 더욱이 환하게 밝혀서 출몰 자제하고 그러면 나타나든 감추든 상관없이 자제한다. 심오한 곳까지 궁구한 양대년 이부마는 방거사와 함께 나란히 말을 몰만 했습니다. 몰만 합니다. 부마는 우리 자세히 한번 봤죠. 황제의 말을 관리하는 소임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사위를 지칭하는 말로 점점 바뀌었다. 모두들 대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벼슬길에 있으면서 관직을 버리지 않고도 세상 밖을 논일며 부처와 조사의 핵심을 재창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단련하며 동사섭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는데 그런데 좋아지더라. 동사섭, 사섭법 또 소개되어 있으니까 1번부터 보시, 에어 그러면은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에어는 3번은 이행, 이익 있는 행동, 행위 그리고 네 번째가 동사, 동사서 또한 조정에서나 지방에 중앙이든 내지는 지방이든 관직을 맡아 나가는 경우에도 대종사와 함께 안과 밖에서 불법을 보호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지난날 영산에서 수기받아 백겁 천생토록 연마하겠다는 원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연을 드러내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이번 생만의 일이겠습니까? 다들 부처님 회상에 대중으로 영산에서 함께 했던 그런 스페셜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근래 들어 불법이 비록 엷어졌지만 관복을 입은 귀족 자손 가운데 깊이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나란 일을 하는 지위 높은 신분이 높은 자들 또 그 자손들한테 이 불법이 또 유행을 하고 유달리 예스런 모습도 있습니다. 옛꽃자예요. 고풍도 있다. 근래 들어 불법이 비록 옅어졌지만 뭔가 또 좀 불꽃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앞에 새 부류와 서로 짝을 이루거나 적어도 이것의 뜻이 있다면 이 앞에 새 부류가 뭔가 언급이 됐는지 모름지기 최상의 대근기에 의지해야지 중하의 체제와 법도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뭔가 또 좀 인기를 얻는 건 참으로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왕 그러면은 그 유행을 따를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걸로 쥐고 따라야지 시시한 중하의 체제와 법도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부를 뛰어넘고 대근기에 의지했을 때 범부를 뛰어넘고 번뇌를 벗어나 대해탈을 얻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오래 하면 경계나 악연을 만나더라도 바로 끊어버리게 되니 이른바
설령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정해가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 끝내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증도가 인용.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논쟁을 크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했던 제 이름도 또 가물가물해요. 사작가 성씨는 뭐였죠? 유아와 무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했을 때 색소상 행식을 하나하나 나다 나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사작가가 두 번 말을 번복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세 번째에도 너가 번복을 하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질 거다. 그리고 천신의 왕 사카가 옆에서 그런 망치를, 불망치를, 금강조를 휘두르는 모습을 신통으로 사작가의 눈에만 보이게,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정해가 원만하고 밝아 끝내 잃지 않는다. 그런 게 있다. 계속됩니다. 이발 습유는 앞에 리스트에 언급이 된 이 습유는 구강에 부임해 저간 눈붉은 귀종과 서로 한 번 만나 개합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먼저 보고, 하루는 이발이 맥연히 물었습니다. 교에서는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찌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이것의 이치는 뭡니까? 귀종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를 이만권이라고 한다는데 책 하도 많이 봐서 맞습니까? 이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귀종이 말했다. 그대의 몸을 보아하니 세척도 되지 않는데 만권의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권이 성씨 이 그리고 만권. 이발이 바로 그 뜻을 깨달았다.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집어넣는 도리를 물으니까 큰 귀종 선사께서 당신은 세척도 되지 않는데 만권의 책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깨달았다. 여기 주석으로 소개가 된 걸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주 자사 이발이 선사에게 물었다. 교회에서 말하기를 수미산이 겨자씨를 받아들인다라고 한 것을 저는 의심치 않지만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부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결국 선사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군께서는 만권의 책을 읽는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리로부터 발꿈치까지가 기껏해야 야자 열매만큼 클 뿐인데 만권의 서적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이건 좀 더 세척 단위가 어떤지는 여하튼 야자 열매만한데 당신은 등치도 다분히 뉘앙스가 쥐새끼만한데 뭐 굳이 표현을 하면 만권의 서적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이발이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또 물었다. 이발이 대장경의 가르침은 무슨 일을 밝힌 것입니까? 그러면 84,000 뭘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뭘 밝힌 겁니까? 선사가 주먹을 들어 보이고 말했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난뱅이 선비가 주먹도 모르는구나. 청컨대 스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제가 뜻을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묻고 선사가 사람을 만나면 길에서도 전해주겠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세속의 진리나 유포될 것입니다. 너가 못 알아먹는 거 보니까 너는 그러면은 부족하네. 네가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지. 세속의 진리나 그럼 열심히 따져라. 주석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출처는 경덕 전등록인데 여기서만 보면은 그러면 뭔가 눈이 달라졌다 이 발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튼 간에
이것이 어찌 편지 돌아와서 상에 집착하고 또 뜻에 모양의 뜻에 집착해서 자기의 견해를 지키는 자와 논의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수미산이 그럼 겨자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 이 도리를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 가지고 어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손가락으로 인해 달을 보고 통발과 그물을 잇고 물고기와 토끼를 얻는 근기라면, 방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기라면 방편과 틀을 지키지 않고 한번 거량하면 바로 낙처를 알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치 송곳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더라도 빠져나오듯 재주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서 칠통팔달, 그러면 도시의 사거리인 거예요. 자유자재의 경지에 이르면 어느 방위로든 다 통한다. 대수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막힘이 없는, 걸림이 없는, 장애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 크게 수용한다, 긍정한다. 한문공, 한유가 태전 또는 대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공적인 사무로 바쁘니 불법의 성요처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번잡한 건 됐고, 저는 워낙에 나란 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딱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대전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니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나 봅니다. 한문공이 얼떨떨해 했다. 이때 삼평이 모시고 서 있다가, 삼평은 시자인지 이 대전 스님의 시자인지 그 자리에서 즉시 선상을 한번 치면서 말했다. 시랑. 그러면 한문공이 그럼 요때 입장이 시랑인지, 화상의 도는 먼저 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습니다. 시자가 나서가지고 선상을 한번 치고, 그러면 어른 스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스님의 도는 선정으로 움직이고, 선정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정은 고요한 거고 움직임 없는 건데, 선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습니다. 그러자 한문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선사의 불법이 높고도 준엄하군요. 저는 오히려 시자에게서 깨친 바가 있습니다. 선정으로 움직이고, 그럼 지혜를 쌓는 게 아니라 뽑아버린다. 영리한 근기를 인용이 끝나고, 영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한번 튕겨주면 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방편을 쓴 것을 보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발휘했던 것입니다. 위에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스승 제자 말하는 거면, 스승은 한문공이 와가지고 묻는데, 그 나라의 높은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묻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시자는 거기다가 또 우리 스님의 도는 선정으로 움직이고 지혜로 뽑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방편 쓰는 것이 참 서로가 잘 맞는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서로 모양이 없는 가운데, 허공 가운데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 한문공이 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도끼를 휘두르는 자도 손이 민첩해야 하고, 도끼를 받는 자도 모름지기 움직이지 않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장자인지에 나오는 장자일 겁니다. 코끝에 오늘날로 치면 시멘트가 묻어가지고 굳어 있으니까 한쪽은 이제 미장이 전문가고 한쪽은 도끼가 전문가고, 그럼 거기다가 내 얼굴을 갖다 맡긴다.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코끝에 시멘트만
떨어뜨렸다. 이렇게 서로 합의 주고받고 함이 이처럼 빼어나다고 하든 그런 다음에야 둘이 함께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바탕 허물을 이룰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겨울에 매일매일 입실해서 아침마다 묻고 참내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은 답답한 건데 한쪽이 자기는 간절한데 선지식은 걸리는 바가 없고 자기도 거기서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한바탕 허물을 이룰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겨울에 매일매일 입실해서 아침마다 묻고 참내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옛사람은 강 건너서 부채를 흔들어 부르면 바로 가로질러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나타내는 것도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알면서 한바탕 허물을 이룰 뿐입니다. 알고 짓는 인과입니다. 서로 이게 착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뭘 매일매일 입실해가지고 묻고 뭐 주고받고 그런 모양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저 다 허물일 뿐인데 그렇지만 모르면 또 허물 감수하는 거고 선지식 또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양을 쓰는 중이니까 감수하는 거고 요건 짧으니까 67번째 황성숙계 성숙은 서로 만나도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뜻을 드러내면 바로 있음을 안다고 하는 것도 자세히 점검해 보면 이미 물에 들어가 진흙을 끄는 격인데 진탕 잔뜩 묻힌 건데 엉망진창 된 건데 하물며 그 나머지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 통달한 사람의 분상이라면 마땅히 깎아지른 산처럼 높이 솟아야 할 것인데 어찌 어지럽게 다투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홀로 세세낙낙한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니 비록 번개가 말고 별똥별이 달리듯 할지라도 빗나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들쳐서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허물을 범하는 것이 하늘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기 이전, 뜻을 드러내기 이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결코 언어 문자의 화려함으로 드러내게 하거나 지혜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번개고 벌똥별이고 이라고 해도 이미 늦은 거다. 여기에 비하면 이미 허물이다. 번개번쩍하는 그 정도의 작용일지라 하더라도 늦었다. 서로 만나기 이전에 뜻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그러면은 뭐 그럭저럭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다. 언어 문자 화려하고 지혜 짓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뽐낼 게 아니다. 이미 열등생이다. 책은 여기까지. 원래 원어심료의 편지 그 순서 그대로 이제 더 번역이 된 거겠죠 아마도. 조금 말씀하심에 있어서 제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요런 소리 하면 방금 문호 스님 편지에 쓰신 것처럼 이제 열등생이다 이건데 뭐 열등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